네, 이코노미톡 오늘은 이경민 대신권 부장과 함께 시장 얘기 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 한번 볼까요? 악재와 기대감 사이. 예. 오늘 제목대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타이트한 그런 힘겨루기가 좀 진행이 좀 오늘도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부장님 오시면서 살짝 보니까요. 코스피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뭐 네. 크지는 않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이너스 0.19%.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 벌써 2천억 넘게 팔고 있네요. 코스닥도 1,000억 넘고 선물도 2천억 넘게 팔고 있고 누적으로도 3,700억 마이너스고 이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3,000 목전에만 가면은 좀 매물이 출회되는 그렇죠. 모습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코스피 3,000선이라고 한다면은 선행 PER 기준으로는 10배. 예, 그리고 확정 실적 기준 PBR 기준으로 1배.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분기점이나 아니면 정상화될 수 있던 레벨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실적이 더 좋다라는 얘기가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정책이 더 강해진다라는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구심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새 정부 출범해서 여러 가지 기대감들, 외국인 수급 이런 것들은 3,000포인트 즈음까지의 어떤 네. 동력이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은 2분기 실적이 얼마큼 나올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의 라운드 지수 때 와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일부 정리하고 차익 실현하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장님 그 말씀하셔서 그런 게 최근에 이제 여의도에서도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도 계속 이 시황 관련돼서 나오는 네.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더 갈 거야. 네, 맞습니다. 근데 네. 3,00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네. 좀 쉬어갈 거야. 이 전망들이 기본적으로 네. 되게 좀 많더라고요. 네. 부장님도 동의하시는 겁니까?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 레벨도 있겠지만 그리고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도 있겠지만 7월 초에는 이제 상호관세 무역협상 시한이 그러니까요. 7월 초고요. 예. 8월 12일은 이제 중국과의 무역협상 시한이 90일 또, 되는 게 예. 8월 12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6월 FMC가 끝났는데요. 또 지켜보겠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9월 FMC까지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좀 경계감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저희는 미국 증시는 좀 쉬어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 증시는 뭐 워낙 급등한 데 따른 되돌림이 일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그래 조정이 올 수도 있어. 그래 조정이 오면 나 이번에 못 네. 샀던 거 그동안 포모만 느끼고 있던 네, 거 네. 사야 되겠어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 그 조정이라는 게 깊이를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건 네,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하는 10% 네, 네, 뭐 정도? 네. 요 정도로 예상이 되시는 거 이게 참 이게 참 질문 드리는 게 제가 스스로도 좀 답답하기도 웃기긴 네. 되긴 합니다만 아니면 조금 더 또는 또 반대로 더 한 5% 전후로 이렇게 약할 수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단기 조정은 많이 빠져봐야 2,800선 전후. 2,800선. 네, 예. 그럼 지금보다 뭐 끼케한 200, 네, 네. 10%가 근데- 채 안 되는 거네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좀 험난할 수 있다는 거죠. 업종 내에서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도 보시면은 최근 못했던 그동안 소외주라고 평가받았던 네이버, 뭐 카카오, 예. 인터넷이 어제부터 초급 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그동안 굉장한 강세를 보였던 금융 지주들이 좀 꺾여 내려오고 있죠. 그렇죠. 증권주도 오늘 전반적으로 좀 안 좋더라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소외주들이 버텨주는 가운데 소외주들이 한다면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인터넷 업종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거든요. 이 업종들은 버텨주는 가운데 그동안 너무나도 셌던 업종들은 좀 쉬어가는 그림이 나오면서 업종별의 변동성에 있어서는 좀 차별화될 수 있겠다. 지수 레벨 자체는 크게 빠지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그동안 기대감이 너무나도 컸던 흐름들로 인해서 초급등을 했던 종목들은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은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자금이 확 빠져나갈 것 같지는 않고 네. 그게 그동안에 셌던 데서 조금 빠져나와서 빠져서. 좀 약한 데 네, 쪽으로 맞습니다. 좀 일부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일부가 들어가고 네. 나머지는 또 대기하고 네,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갈 거다라는 네, 네. 말씀이 되는 건데 오늘 외국인 지금 잠깐 말씀드렸으면 지금 2,200억 현재 벌써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코스닥 1,100억 넘었고 그럼 결국 이제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흐름이 말씀하신 대로 단기 조정을 거치더라도 3,000선을 다시 넘어서서 네. 팬데믹 때 고점은 3,000 뭐 그때 400이었나요? 네. 그때까지 또 뚫고 이렇게 새로운 어떤
전입미답의 고지로 가기 위해서는 실적도 이런 모멘텀도 확실히 있어야 되겠죠. 네. 결국은 돈이 시장에서 누가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역사적 고점을 넘는다는 전망을 드리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네. 올해 안에는 좀 등락이 있다 보니까 하반기까지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3,150에서 3,200선 정도, 내년에는 3,400에서 3,500 정도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이 더 들어올 수 있는가? 40조를 팔았습니다. 작년 그 8월부터 시작해서 7월부터 시작해서 40조를 팔았거든요. 지금 산 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4조에서 5조 정도 됩니다. 1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외국인 보유 비중을 보면 30% 초반에서 이제 막 반등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30% 초반이라고 한다면 금융위기 이후 최저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얘기했던 그러니까 비중을 줄일 만큼 줄인 상황에서 이제 채워나가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는 게 이제 마무리가 아니라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이번에 외국인 매수가 전환된 것은 먼저 움직인 것은 선물 시장에서였고요. 네. 그다음에 4월 말부터 현물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때의 트리거 포인트를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되면서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심플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달러 인덱스가 지금 작년 10월 저점을 깼습니다. 네. 98? 네. 그렇더라고요. 원달러율 작년 10월 저점은 얼마였을까요? 작년 10월에 저점 네, 1,308원이었습니다. 1,308원. 네. 1,300원. 그러면은 이 정상화만으로도 원달러율 1,300원을 깰 수도 있다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1,200원대로 갈 수도 이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렇게 보면은 지금 1,360원, 70원대 하는 그림에서 좀 더 레벨 다운되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너무나도 익숙했던 그림들에서 깨지는 그림 중 하나가 뭐냐면,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코스피는 3,000에 근접했는데 미국은 그냥 제자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타난 현상은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그리고 미국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지고, 네. 다른 나라들은 금리 인하한다, 재정 확대한다, 이 그렇죠. 난리가 났는데 미국만 가만히 멈춰 있거든요. 미국은 할 수가 없죠. 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달러는 약세로 가고, 그리고 이 일환으로 글로벌 유동성에 있어서 그동안 선진국, 신흥국, 한국, 중국 전 세계에서 돈이 빠져서 23년, 24년, 2년 동안 미국으로만 미국으로. 갔잖아요. 이게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네. 예, S&P 500에서 올해 들어서 188억 달러가 네. 빠져나왔고, 이 금액들이 신흥국, 선진국, 중국, 특히 한국으로 최근 들어서는 3주 연속 자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좀 유동성 흐름들이 기존의 흐름에서 좀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외국인 수급이 일시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기도 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방향성 자체는 매수 기조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도 좀 전에 뭐 외국인 오늘 뭐 이제 9시 34분이니까 30분 채 안 넘었는데 뭐 2,200억 판다. 사실 이게 이제 일반 투자자들 같은데 저 같은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아우씨 외국인 또 파네. 그럼 또 다시 파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쭤본 건데 네. 부장님 말씀도 이제 시작이다라는 네. 거고, 그러네요. 작년에 한참 팔 때 40조 팔았다는 얘기 저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산 게 결국 4, 5조 정도밖에 네. 안 샀다 그러면 네. 과거에 샀던 것만큼만 되사도 우리 시장 반만 대사도 반만 대사도 네. 표현이 좀 그러네요. 네. 반만 대사도 뭐 시장 분위기는 확 살아날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게 올해 3,200, 네. 내년에 이제 3,400 넘어 이제 새로운 고지를 네.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결국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필요 충분 조건들이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첫 번째 기본 조건은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이외의 지역들이 폴리시 믹스, 그러니까 재정 확대와 통화정책 완화가 계속된다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폴리시 믹스 효과로 인해서 경기가 살아난다면 너무나도 좋은 그림들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이거는 아직까지는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동안에는 에셋 인플레이션, 자산 가치가 올라오는 그런 그렇죠. 충분히 예, 있다. 그 효과가 있죠. 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달러가 약해지고 원화가 강해지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들은 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보다 좀 더 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네, 저희는 3분기 중에도 1,300원 초반, 1,300원 살짝 이탈할 수도 있겠고, 이제 또 하나는 이재명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예.
그 속도감이나 그 강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뭔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유지가 될 수 있는 뭔가 퍼포먼스들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4분기에는 이제 9월 FMC부터 해서 4분기에는 미국이 좀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 4분기 들어서 미국도 금리 인하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의 정책 스탠스가 지금까지는 재정을 확보하는 쪽이었다면 그렇죠. 올해 말 내년 상반기부터는 경기 회복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게 된다면 네. 미국까지도 폴리시 믹스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미국 대 비미국 간의 대결 구도 같았던 거라면 이때부터는 전 세계적인 경기 방향성이, 정책 방향성이 명확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은 그림을 열어놓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미국에서 이탈해서 신흥국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로 빠지던 자금들이 다시 미국으로 환원되는 것도 아닐까요?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일방적으로 미국으로 갔던 이유는 다른 나라들은 안 좋은데 미국만 좋았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미국은 멈춰 있는데 다른 나라들이 올라오는 구간이라면 그 다음 4분기부터는 같이 좋아지는 구간이겠죠. 같이 좋아진다. 네. 그런 상황에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할 수 있겠고, 워낙 미국이 좀 뒤쳐져 있다라면은 그 갭을 좁히는 그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이전처럼 미국 예외주의, 미국만 좋아라는 그림들은 당분간은 그런 그림은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따지고 보면 밸런스가 깨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글로벌 네, 경제. 네. 그게 사실 장기화되는 것도 피차 좋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게 조금 정상화되는 쪽으로 하반기에는 갈 것 같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 혹시 우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같은 뭐 이런 낭보가 하반기에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올해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와치리스트에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들어가는지 여부가 결정될 텐데, 이거는 뭐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계산적으로 따진다면 한국에서 유출되는 자금이 더 큽니다. MSCI 선진국 지수 들어가면요? 네. 신흥국 쪽에서 자금이 빠지는 거구나. 네, 우리가 그렇죠. 선진으로 넘어가니까. 네.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게 들어가면 빠진다 나간다가 아니거든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그럼요. 경기 방향성이든 유동성 흐름이든 통상적으로 경기가 괜찮고 유동성이 풍부한 구간에서는 자금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선진국에서 편입됐다라고 한다면 네. 선진국에서 편입되기 전부터 사고 싶어 할 거고요. 그렇죠. 미리 들죠. 후진국에 있었던 것들은 어차피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천천히 팔려고 하겠죠. 반대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유동성이 위축되는 구간에서는 선진국에선 천천히 살려고 할 것이고 그렇죠. 신흥국에선 빨리 팔고 그렇죠. 빼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런 그림이라서 뭐 이게 명확하게 어떻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여튼 선진국 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더 풍부한 유동성 환경이 처해지는 건 맞겠지만 그렇죠. 한국 비중이 워낙 줄어듦에 따라서 지금 뭐 그동안 몇 년 동안 미국만 올라갔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다른 비중이 다 쭈그러들었거든요. 그런 그림들이 있어서 뭐 명확하게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하더라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경기 방향성, 유동성 방향성이 좀 더 우호적이라면 한국 시장에는 분명히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만 놓고 본다면 말씀하신 그 전제 조건이 우호적인 거는 우리 쪽은 조금. 근데 1년 반 뒤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죠. 네, 지금은 예. 지금 같은 환경이라면 되게 좋은 그림이 만들어질 텐데 그렇죠. 만약에 1년 반 뒤에 그런 환경이 좀 뒤집어졌다, 예.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참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정말 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시장 얘기 이 정도 하고요. 섹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반도체 얘기인데. 네. 요즘에 뭐 계속 반도체 쪽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도 뭐 국내에서 유일하게 두 종목만 눈에 띄었다. 그게 삼성전자하고 네이버였다. 이런 표현도 좀 나올 정도로 이게 그냥 뭔가 상징적인 차원인지 아니면 뭔가 반도체가 정말 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인지 이게 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미 저점 대비는 꽤 올라왔죠. 그렇죠. 네, 사실 저점 대비 꽤 그렇긴 해요. 올라왔는데 그동안의 양상을 보면은 AI 반도체와 레거시 반도체로 완전히 양분됐던 그렇죠. 그림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한국 수출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반도체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좀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non-US, 특히 중국, 유럽 이쪽의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그쪽의 수요가 살아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강력한 재정 드라이브 중에 하나가 이구환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구환신이 올해부터 바뀐 게 뭐냐면 그동안에는 자동차, 가전, 가구만 줬는데 올해부터는 IT 기기까지 보조를 네. 주거든요. 그러면서 또 반도체 수요가 좀 올라오는 것도 있었고요. 네. 이런 그림에서 뭐 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AI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레거시 반도체 수요가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밸류 가격이 정상화될 수 있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보신다면 좋은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는 그냥 단기에 이렇게 해서 이게 바짝 수익 낼 생각만 아니고 네. 에이, 그냥 또 이제 매년 가져가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반도체 괜찮. 내년까지라기보다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열어놓으시면 괜찮다.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또 하나가 새 정부 수혜 네. 기대 업종들 뭐 지주, 뭐 네. 상법 개정 이런 걸 보면 지주사들, 뭐 금융주들 등등등, 뭐 밸류업 관련주들 등등등인데 좀 뭔가 이제 좀 한 템포 지났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뭔가 좀 이제 좀 한번 필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지금 정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자사주 관계 소각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구체화될 수 있을지 그렇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주사랑 금융주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이게 템포 조절한다? 그러면은 되돌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보고요. 네. 근데 지금 정부 정책을 보면 너무나도 말씀하셨던 그런 정책이 너무 쏠려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 특히 이재명 정부의 정책 카테고리를 보면은 첫 번째가 회복이고요. 네. 두 번째가 성장이고 그렇죠, 세 번째 카테고리가 행복입니다. 네. 지금은 회복에 좀 회복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못했던 것들, 막혔던 것들을 뚫어내겠다라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 다음 스텝은 뭐냐? 성장입니다. 성장이라고 한다면 어제부터 나왔던 것처럼 산업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그래야죠. 그러면은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산업 정책들이 좀 구체화될 수 있어서 뭐 AI를 비롯한 등등. AI,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쪽들이 계속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어서 지금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톤다운하고 오히려 아직 올라오진 못했지만 정책 드라이브가 들어올 수 있는 국내 정책 드라이브 플러스 글로벌 정책 드라이브, 글로벌 수요가 살아날 수 있는 쪽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조방원 같은 기존 주도주들보다는 뭐 굳이 팔 필요는 없겠지만 네, 맞습니다. 이제 추경제 곧 이제 가시화 될 테니까 그걸 감안하면 예를 들어 뭐 소비재, 뭐 네. 내수주 이런 쪽으로 좀 눈을 돌려야 된다. 소비재 같은 경우도 좀 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국내 소비만으로도 얼만큼 올라올 수 있을지 좀 이미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맞아요. 네. 예, 국내 소비만으로 얼만큼 올라올 수 있을지 이게 추세적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 과정이 거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전통적인 국내만 오리엔티드된 내수주들이 취임 이후 한 달 정도는 반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쉬어가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경기 방향성을 만들어줄 거냐에 대한 관건은 있고요. 반면에 지금 내수주 중에서도 수출도 잘하고 그리고 중국과 관계 개선이 되면 더 좋아질 업종들이 좀 있거든요. 뭐 화장품 같은 경우 화장품, 눈에 띄네요. 음식료, 어. 그리고 엔터까지. 네. 이런 쪽들을 좀 보시는 게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막연하게 내수가 좋아지면 유통이 좋아질 거야.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은 이걸 갖고 유통 이마트가 사세요 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유통산업발전법 여전히 뭐 더 네. 세게 하겠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네. 네.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경우도 이재명 정부 기조를 보게 된다면 돈을 더 벌게 만들어줄 구조로 만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은행주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네. 것들을 네. 조금 더 면밀하게 보게 된다면 아마 옥석가리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출마하는 조방원이라고 요즘에 하도 표현을 쉽게 쓰는데 네. 조선, 방산, 뭐 원전 이쪽은 워낙 모멘텀이 계속 네, 쏟아지던데 맞습니다. 그럼 이쪽은 새로 사는 부분은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 사시는 분들은 조금 천천히 사자. 네, 지금 좀 과열 양상이 있어서 좀 네. 쿨다운 될 때 사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조선방산, 기계, 원전 이쪽은 한국 정책 동력도 있지만 글로벌 트렌드의 흐름들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놓쳐서는 안 된다. 다만 지금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세를 보인 네. 것들에 대해서 네. 되돌림이 있은 뒤에 또 2배가 간다. 아. 그렇게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측면에서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게 만들 텐데
저는 지금은 오히려 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못 오른 애들 중에 어제 인터넷이 대폭등했던 것처럼 맞아요. 아직 못 오른 업종들 중에서 이제 산업 정책이라든지 글로벌 변화가 있는 업종들이 업종들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뭐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 외에도 부장님이 조금 주목하시는 섹터나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일단은 앞서 뭐 다 말씀드렸고요.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추경 매수는 좀 자제하자. 좀 밑에 있는 업종들 중에서 하반기 실적이 좋아지고 정책이 구체화될 수 있는 업종들에 좀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어떻게 보게 된다면 뭐 2달 전에 금융주를 사라고 한 사람은 없었고 지주사 사라는 사람은 없었고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건설주 사자 그랬으면 되게 욕먹었죠. 예, 욕먹었죠. 그리고 1년 반, 2년 전에 조선주 사라 그랬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대세 상승장으로 들어가는 구간이라서 오히려 이런 순환매 차원에서라도 계속적으로 싼 것들, 저평가돼 있는 것들, 좋은 모멘텀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러 악재에 눌려 있는 업종들을 자꾸 찾아보시면 좀 더 수익률을 좀 더 높게 가져가시지 않을까. 지금 너무 뜨거운 종목에는 너무 가까이 되면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맞아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안전마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